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손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피해들이 커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서비스업 종사자분들 또 관광업계 종사자분들 정말 많이 힘듭니다.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이라던가 노인계층, 네. 이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취업도 힘들잖아요. 그럼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힘들고요. 네, 맞습니다. 취업을 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힘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주변을 잘 둘러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이지수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지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려운 이 시기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히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는 자활 근로자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활 근로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여기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자활 근로자라고 합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활 근로자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꿈과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팍팍한 현실을 극복하고 배우고 공부하며 삶의 기반을 닦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며 삶의 희망을 놓지 않는 이들. 당당히 홀로 서기 중인 자활 근로자들을 만나봅니다. 남해 고현면의 작은 초등학교. 오래전 폐교되어 아이들이 떠난 자리엔 남해 지역 삼배 문화를 알리는 전시관과 체험관이 들어서 있는데요. 각종 전통 생활용품과 삼배를 만드는 모습을 만날 수 있어 삼배 마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남해의 오래된 전통 문화인 삼배 식조 문화를 계승 및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노령 인구가 많은 남해군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내 수공업 방식으로 17년째 삼배 원단을 직접 생산하고 그 생산된 원단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품을 제작 및 판매까지 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6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남해 전통 문화인 삼배를 직접 만들며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다 만드시나 봐요. 네, 삼나무를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손으로 일일이 실을 뽑아 삼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게 삼나무입니다. 삼나무에서 껍질 벗긴 이 삼실입니다. 실을 찢어가지고 배를 만들면 삼배가 됩니다. 화학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연이 돼서 모기가 달라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남해 삼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장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6명의 어르신 모두 자활 근로자로서 삼배를 짜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자활에서 돈을 벌이고 같이 언니들하고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을 하니까 자활에서 일을 하니까 성과금도 주고 우리 사는데 보탬도 되고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우리도 쓰고 참 자활에서 이런 좋은 회사를 삼배를 만들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손으로 한 올 한 올 정성껏 뽑은 실로 이제 삼배를 짤 시간. 김옥신 반장님이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야, 정말 전문가 같아요. 완전 능숙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시어머니와 네 자녀를 홀로 키우며 생활해오다가 이곳 삼배마을 자활 근로자가 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됐다는데요. 옛날에 할머니 때나 어머니 때나 우리 때나 이 옷이 아니면 입지를 못했습니다. 나이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는 이걸 직접 해가지고 만들어서 옷을 다 만들어 입고 어린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먹고 살았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에겐 정말 소중한 곳이겠어요. 네, 그럼요. 남의 전통을 잇는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정말 고마운 곳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삼배를 만드는 손길에 고마움과 정성을 담아 질 좋은 남해 삼배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삼배옷을 많이 입었는데 요즘은 삼배옷을 또 좀 안 입어도 이 삼배로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아이 기분 좋지. 깔깔하게 이거 갖다가 혼입을 해가 딱 덮고 자면 진짜 시원합니다. 한편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실에서는 삼배로 다양한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보거나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소품들 어때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야, 뭐 솜씨들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예뻐요. 조상님들이 그던 여름에 이 삼배로 옷을 한번 해보면 옷으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배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삼배 제품을 만들다 보이기에 옷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 힘든 과정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잘 보고 사람들 있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창원시 진해구.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이곳에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는데요. 여기는 카페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진해 지역자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커피,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소득층 청년들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최대 3년 동안 일을 하며 기술과 경험을 쌓고 또 미래를 위한 경제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백수로 집에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가 자활 쪽에서 일하면서 베트남 음식이랑 커피 만드는 곳이 생겼다 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예전에 식당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청년들이 만드는 베트남 요리. 무더미 쌀국수 하나랑 분짜 하나랑 반미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고수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네. 이미 근처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쫙 퍼졌다는데요. 아, 맛있어가지고 집에 포장해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퇴근 시간 잠깐 들러서 자주 포장해 갑니다. 주문과 동시에 능숙하게 요리를 만드는 청년들. 초보자였던 청년들이 이제는 베트남 요리 주방장이 된 것인데요. 야, 뭐 요리하는 솜씨들이 아주 능숙한데요. 쌀국수와 야채, 고기를 넉넉하게 담고 직접 우려내는 진한 육수까지 부어주면 청년표 쌀국수 완성.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같이 일하는 형한테 칼질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제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코로나까지 겹쳐져 더욱 팍팍해진 현실. 젊은 청년들에게는 더욱 고달픈 세상살이었을 텐데요. 지금은 이 자활 근로를 통해 삶의 목표를 찾고 또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맛있게 아주 잘 만드네요. 이런 거 보면 응원해주고 싶죠? 방 안에만 있다 보니까 또 집돌이 같은 성격이라서 그러다 보니 좀 생각이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활동도 하고 밖에 나오면서 다 같이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좀 붙는 것 같고 좀 잘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바뀐 게 가장 큰 이유지 않나 싶어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베트남 요리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이국적인 맛, 특히 부담 없는 착한 가격으로 인근의 직장인들 점심 메뉴로도 인기가 있다는데요. 이야, 정말 맛있어 보여요. 네.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게다가 판매 수익금은 다시 저소득층의 자활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일하는 청년도 손님들도 아주 의미 있는 곳이 되겠죠. 이렇게 수익금이 다시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지는군요. 의미 있어요. 예. 맛이요?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요. 말 시키지 마세요. 먹어야 돼요. 저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청년들의 성실함으로 점점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자신들만의 가게를 가지는 창업의 꿈도 키워봅니다. 그 꿈을 이룰 날 머지않았겠죠? 이분들 아주 대성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일에 가장 익숙하고 전에도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창업이나 기업으로 나가서 해서 저도 이제 같이 나가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종일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진주시의 한 의류 공방인데요. 직접 만든 맞춤옷부터 다양한 패션 소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평범한 의류 공방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김혜자 대표가 창업한 자활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활 기업이란 2인 이상이 서로 협력하며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자활센터에서 공제사업단에 취업을 해서 생활복과 그다음에 염색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하고 또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씩 실력을 다져서 기회가 주어져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을 위해 힘든 생활 속에서도 창업에 관련된 공부를 쉬지 않고 해왔다는데요. 요즘은 패브릭 아트에 푹 빠져 있다고 하네요. 패브릭 아트가 지금은 뭡니까? 패브릭 아트라고 원단에 그림을 그리는 걸 지금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하는 그녀의 열정 덕분에 5년 전 진주 지역 자활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에 성공한 것인데요. 야, 뭐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성공하실만 합니다. 그렇네요. 기업을 창업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처음에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원단에 그림 그리는 것도 있다고 이제 알아보고 배우고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그래 예술제에 나가서 입선도 하고. 이제는 직원까지 둔 어엿한 대표가 되어 진주의 대표적인 자활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직원분은 일본인이세요. 어디서 일하려고 하면 그 언어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래 조금 알고 있었던 일이라서 옷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솜씨 좋기로 소문난 금손 김혜자 대표. 손님들 대부분은 맞춤옷을 제작하려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은 소매에 크림을 넣어가지고 네. 아까 그 파란색 원단으로 네. 제작이 가능한가요? 네, 레이스를 달아도 되고 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꼼꼼하게 치수도 재고요. 몸에 꼭 맞는 옷이 만들어지겠어요. 기대가 돼요. 네.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죠? 제가 평소에 사던 기성복과 달리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옷감이나 뭐 색상 같은 것도 제가 다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또 체형에 맞는 그런 옷을 또 만들어준다니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체형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한 살려 옷을 만듭니다. 김혜자 대표의 노련한 손길에 3일 정도면 근사한 맞춤옷 한 벌이 뚝딱 만들어진다는데요. 타이트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입으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입고 오신 옷을 먼저 보고 파악을 해서 그분한테 맞게끔 이제 옷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자활 근로를 통해 배운 기술과 경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립에 성공한 김혜자 대표. 현재는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인터넷 판매를 시도하며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꼼꼼한 손길로 탄생한 맞춤옷 어때요? 야, 옷이 근사하고 멋지네요. 인터넷 판매도 잘 될 것 같아요. 잘 나왔을 때는 손님이 느낌이 있어요. 손님이 입었을 때 좋아하시겠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잘못됐을 경우는 다 따요. 따서 다시 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손님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고객분이 마음에 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정말 열정 있으시네요. 다시 세상에 나서기 위해 자활 근로에 뛰어든 사람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꿈꿉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홀로서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활 근로자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일단은 정말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청년 중에 구남은 씨라고 집에서 백수였다가 네. 우연찮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인생을 바꿀 정도의 그런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특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 일도 하면서 보람을 찾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용돈도 마련하고 네. 이런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또 자활 근로자로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뭐 직접 공방까지 차리시고 그랬던 맞아요. 분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 맞춤 옷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 옷 한 벌 그래요. 해드려야 야, 되는데. 마음 씀씀이가 아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화면에서 나왔던 이 의류 공방은 자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활 근로자와 자활 기업 어떤 게 다른가요? 네, 경남에는 20곳의 지역 자활센터와 그리고 한 곳의 광역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자활센터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기술과 실력이 쌓이게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자활 근로자들이 창업한 사업체를 자활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뭐 일자리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모아놨다가 창업 자금으로 나중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뭔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활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다 힘이 납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